할머니, 더 세게 안아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57세 이순자. 그날 요양원 휠체어에서 84세 할아버지와 나눈 뜨거운 대화였습니다. 30년 간병인으로 일하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간이었죠.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3세가 된 이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웠던 6년 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57세였던 당시 저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30년 동안 간병인으로 일해왔습니다. 젊었을 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일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요양원과 개인 간병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20년 전에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둘은 각자 결혼해서 바쁘게 살고 있었죠. 간병 일이라는 게 참 고된 일이에요. 하루 종일 환자분들 곁에서 식사 도움, 목욕, 배변 처리까지.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쳤죠. 그래도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꾸준히 일했어요. 특히 치매나 중풍 환자분들을 돌보다 보면 가족들한테 잔소리도 많이 듣고 월급도 제때 못 받을 때가 있어서 속상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6년 전 새로운 환자분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강남 대치동에 있는 고급 요양원이었는데 개인 간병인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분은 박영호 할아버지 84세셨어요. 젊었을 때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시다가 퇴임 후 투자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었어요. 3년 전에 부인을 잃고 혼자 지내시다가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요양원에 계셨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서 개인 간병인을 구하게 된 거였어요. 처음 배웠을 때 인상이 참 좋으셨어요. 다른 환자분들처럼 의식이 흐릿하거나 성격이 까칠하지 않고 정정하시고 예의 바르셨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해 주시는 환자분은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간병인을 하인처럼 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호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순자 씨 드세요. 제가 혼자 다 먹기엔 너무 많네요. 식사 시간마다 본인 음식을 나눠주시려고 하고 제가 힘든 일을 할 때면 미안해 하시고 점점 이분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영호 할아버지는 다른 환자분들과 정말 달랐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항상 오늘도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고 가끔 제 개인사도 물어보셨어요. 순자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 둘이 있는데 각자 바빠서 자주 못 봐요. 외롭겠네요. 저도 자식들이 다 외국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졌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영호 할아버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휠체어로 요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휠체어를 밀고 정원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순자 씨,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순자 씨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30년간 간병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환자분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저야말로 할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서 행복해요. 그 순간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단순한 간병인과 환자가 아닌 서로를 위로해주는 특별한 관계가 된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영호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특별해졌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함께 요양원 로비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다른 간병인들이 순자 씨, 너무 친해지는 거 아냐? 라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게 좋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영호 할아버지가 잠을 못 이루시더라고요. 순자 씨, 혹시 안 주무시면 좀 옆에 앉아 계실래요?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순자 씨 손이 참 따뜻하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 체온을 느껴보는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저도 남편을 잃고 20년 동안 이렇게 누군가와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도 체온이 따뜻하세요. 그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제 손에 입을 맞추시더라고요. 순자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외로웠나 봐요. 저는 당황했지만 그렇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죠.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도 외로웠어요. 그날 밤은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서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젊은 시절, 가족 이야기,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후로 저희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영호 할아버지는 제가 오면 정말 기뻐하셨고, 저도 다른 환자분들보다 할아버지를 더 세심하게 돌봐드렸죠. 다른 간병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랑 박 할아버지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던데. 나이가 저렇게 차이 나는데 말이 되나? 그런 소문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영호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간병 일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영호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순자 씨 혹시 시간 되면 제 방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개인실이라 둘만 있을 수 있었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위험해요. 급히 부축해드렸는데 그 순간 할아버지가 저를 꽉 안으시더라고요. 순자 씨 정말 사랑해요. 84세 할아버지의 고백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를 안았죠. 저도요, 할아버지. 그날 오후 우리는 처음으로 입을 맞췄어요. 57세와 84세, 27살 차이의 연인이 된 순간이었죠. 그 후로 저희는 몰래 만나기 시작했어요. 야간 간병을 할 때면 문을 닫고 포옹하고 입맞춤하고. 비록 할아버지 몸이 불편하셨지만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시간들이었어요. 우리의 관계를 숨기기는 어려웠어요. 다른 간병인들과 요양보호사들이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순자 씨, 박 할아버지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나이 차이도 그렇고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어.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영호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순자 씨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문제는 가족들이었어요. 영호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아버지 문안을 위해서요. 아버지, 그 간병인 분과 너무 가까이 지내시는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냐? 다른 분들이 좀 이상하게 보신다고. 아버지 체면도 있으시고. 영호 할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없다는 말이냐? 순자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그날 아들과 큰 싸움을 하셨다더라고요. 제 아들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없다. 혹시 그 할아버지 때문인가? 엄마 나이에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아들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호 할아버지와 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안하셨어요. 순자 씨 나와 결혼해 주실래요? 네? 할아버지. 나이가 많이 차이 나고 제가 몸도 불편하지만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상관없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인데 남들 눈치 볼 필요 없죠. 며칠을 고민했어요. 나이 차이, 주변 시선, 자식들 반응. 하지만 영호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아프실 때 제가 간병해 드리면서 느끼는 보람과 사랑이 진짜였거든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혼인신고를 했어요. 57세 간병인과 84세 환자의 결혼이었죠. 요양원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 화제가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축복해 주셨지만 어떤 분들은 손가락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결혼 후 영호 할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기쁨 때문인지 재활 치료도 열심히 받으시고 의욕도 생기셨죠. 순자야,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행복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도 간병인에서 아내가 되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더 정성스럽게, 더 사랑으로 할아버지를 돌봐드렸죠. 해외에 있던 자녀들도 점차 우리 결혼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네요. 어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화상 통화할 때마다 저를 어머니라고 불러주셨어요. 제 아들들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더니 이해해 주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할아버지도 좋은 분이시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우리만의 평온한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영호 할아버지는 휠체어 생활이지만 의식도 또렷하고 저와 함께 TV 드라마도 보고 산책도 하고 특히 제가 할아버지를 목욕시켜 드릴 때면 항상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정말 고맙다. 이렇게 사랑받고 죽을 줄 몰랐어.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뭉클했어요. 그로부터 6년이 지났어요. 지금 영호 할아버지는 90세, 저는 63세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는 대부분 누워 계시지만 여전히 제 손을 꼭 잡고 계세요. 순자야, 내 생의 마지막 선물이었어. 고마워. 가끔 의식이 흐릿해지실 때도 있지만 제 목소리는 알아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묻곤 해요. 순자 씨, 힘들지 않아요? 그 나이 차이에 간병까지.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건 간병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요양원에서도 우리를 모범 부부라고 불러요. 나이 차이가 27살이나 나지만 서로를 정말 아끼는 모습이 아름답다고요. 돌이켜보면 정말 기적 같은 6년이었어요. 57세에 만난 84세 할아버지와의 사랑.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57세든 84세든 가슴이 뛸 수 있어요. 저처럼 평범한 간병인도 영호 할아버지처럼 몸이 불편한 분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서로를 아끼고 위로해주는 마음이죠. 처음엔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걸 증명했어요. 영호 할아버지는 제게 인생의 마지막 봄을 선물해 주셨어요. 저도 할아버지께 따뜻한 사랑을 드릴 수 있었고요. 지금 혼자 계신 분들, 나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간병하시는 분들, 환자분들과 진심으로 소통해 보세요. 어쩌면 그 안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날지도 몰라요. 물론 모든 간병인과 환자가 연인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심으로 돌봐주고 감사해야 한다면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이나 상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도 늦은 나이에 사랑했어요. 간병하면서 느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이에요. 어떤 이야기든 좋아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사랑이 찾아오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